요즘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죄인처럼 몰아가고 사람을 단죄합니다. 쟤는 틀렸어. 를 넘어서 쟤는 나빠. 라고 말하는 사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견해 차이를 도덕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상대를 악한 존재로 낙인 찍게 되었을까요? 철학자 칸트는 이런 질문에 깊이 있는 통찰을 줍니다. 그에 따르면 진짜 악이란 이성 없는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다름을 악으로까지 몰아붙이게 됐을까? 그리고 그 악의 씨앗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칸트의 도덕 철학과 함께 우리 안의 분노와 무력감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칸트는 도덕성의 근원을 자유로운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말한 선의지는 결과가 아닌 동기와 의지 자체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악이란 단순히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속이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단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조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칸트는 이것을 악이라 부릅니다. 이 개념은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적 갈등에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입장 차이를 감정적으로 악마화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생각하는 존재, 즉 이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너는 틀렸다는 말은 너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자격이 없다는 폭력적인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칸트의 눈으로 보면 이게 바로 악의 시작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하나요? 쟤는 왜 저래?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악의 축이지. 저런 사람은 사회에 필요 없어. 인터넷 댓글창, 정치 토론, 직장 회식 자리,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다른 생각은 환영받기보다는 종종 배척당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악마화가 종종 우리 자신의 불안과 무력감을 덮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세계관이 흔들릴 때 그걸 받아들이는 대신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면 나는 여전히 선이고 정상인 채로 남을 수 있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이런 습관이 점점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을 마비시킵니다. 다름을 악으로 규정하는 습관은 결국 나 자신도 타인의 틀 안에 가두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 결국 칸트가 말한 악의 윤리를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의 출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가 아니라 쟤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맥락과 배경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이건 단지 공감이 아니라 이성의 작동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내 의도 속에 은근한 조종이나 강요는 없는가? 세 번째는 틀림과 다름을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다른 의견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쌓다 보면 우리는 점점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적 성숙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도덕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자극적이며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서로를 쉽게 재단할 수 있는 도구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를 묻는 도덕적 상상력입니다. 악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건 어쩌면 타인을 말할 자격 없는 존재로 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누군가를 향해 쟤는 악이야 라고 단정 짓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밀어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정말 내 의지가 이성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름은 과연 틀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름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다른 생각이 틀릴까봐가 아니라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내면의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그 불안을 인정하고 마주보기보다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상대를 악이라고 단정 지으면 나는 더 이상 내 생각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사고를 멈추고 관계를 차단하며 더 나아가 나 자신을 고립된 세계에 가두게 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옳은 입장에만 서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진실은 어느 정도의 불완전함을 품고 있고 모든 정의는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억압이 되기도 합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원의 법칙이 되기를 바라는 행위만 하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도 공정하다고 느껴지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악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만약 내 의견이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 질문이 우리를 배려의 자리로 데려가고 성숙한 사회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회 안의 동료 시민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갈라지고 결국 나와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결 가능성은 영영 닫히고 맙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더 단단한 공동체, 더 지혜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댓글 하나, 대화 한 줄, 마음의 태도 한 끝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틀렸다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 사람이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세상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악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자가 아니라 다름을 품을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악이라 부르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결국 중요한 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악이라 규정할 때 그 말 속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말한 악은 그런 단순한 적대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바로 거기서 진짜 악이 시작됩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SNS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를 이상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어떤 의견은 미친 생각으로 몰아갑니다. 심지어 조금만 다른 목소리도 쟤는 사회를 망치려는 악한 의도야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타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철학은 말합니다. 판단을 유보하라. 이해하려고 들어라. 상대를 완전히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보려는 태도, 그게 바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태도 하나가 세상을 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틀렸다, 악하다 말한 적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었는가?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학에서 편을 가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닌 좀 더 합리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칸트가 말한 악은 단순히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질문 대신 저런 말은 절대 해선 안 돼라는 선을 먼저 그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철학적 사유가 아닌 감정적 단죄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경험, 환경, 상처, 배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완벽히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의견, 심지어 불편한 생각조차도 그 사람이 세상을 해석해 온 하나의 결과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의견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극단주의 혐오, 폭력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름을 악으로 몰아가는 문화는 결국 우리 모두를 옥죄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단정 지었던 순간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었을까? 혹시 그 사람이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 나쁘다고 단정한 적은 없었을까요? 철학은 늘 조용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그러면 그도 나처럼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조용한 철학의 목소리가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타인을 틀린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